안녕하세요. 2020 서점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미디어 출판학과 한주리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출판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서울시 지역서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나은 서점 운영을 위한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에 이제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참여를 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0 서점의 날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은 서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서점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서점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사전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컨설팅 희망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모든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심층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서도요, 지금 저희가 이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동안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 사항들 말씀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기 계신 지역서점 전문가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컨설팅에 도움을 주실 지역서점 전문가 세 분을 여기 모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교보문고 상무이사이시고 전 영풍문고 대표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서점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 주고 계시는 손재환 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재환입니다. 컨설팅을 잘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대동서적에서 소매 총괄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일본에 7년 동안 서점을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체험과 학습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지역 서점 운영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에서 온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역 서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 고양시 한양문고 주엽에서 이제 기획 홍보 실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독서 동아리 이런 이제 문화 기획자로서 또 기획 편집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민혜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양문고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지역 서점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는 저희가 서점업, 기존에 이제 서점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꾸몄고요. 첫 번째 신청자분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전화 연결 시도하는 사이에 제가 첫 번째
그 신청자분의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강원도 원주시에서 18년 동안 서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도매상 세 곳 그리고 소매상 세 곳 하시면서 이제 원주 지역에서 자리 잡은 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매출 요인의 이제 주요한 매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집이었던 서점이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연합고사 뭐 이런 학교 시험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게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안 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점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고자 해서 SNS를 통한 홍보, 뭐 네이버 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판매 이런 것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더 나은 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분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효과적인 오프라인 서점 광고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서점의 홍보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 변화 방법,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신청자 혹시 전화 연결되셨나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금 이제 주신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성함이랑 어느 지역에서 서점 운영하고 계신지 등 간략한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주에서 북새통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정한이라고 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사전에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으로 하셨던 효과적인 오프라인 서점 광고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재현 위원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재환이라고 하는데요. 18년 동안 상당히 자리 잡은 그런 그 원주의 대표 전통적인 서점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광고의 문제는 사실 서점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내용보다는 그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주안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18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어떤 광고를 크게 하시거나 하시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고, 더구나 요즘 교육 환경이든가 뭐 이런 것으로 비춰봐 가지고는 광고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18년 되셨으니까 현재 학습 참고서가 좀 열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한번 다른 광고보다는 한번 재창업을 하시는 건 어떤가, 그런 걸 좀 고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재 10년 주기로 모든 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18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걸 하신다기보다는 이제는 이 원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그 서점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것은 이제 혁신이고, 그리고 경영을 새로 하시는 거고, 또 원주의 독서 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창업을 20년 창업하신 20년을 주기로 해서 20년 기념으로 리모델링, 혁신의 서점, 그리고 새로운 서점으로 원주 시민에게 다가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주시면은 그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손재한 전문가께서 그 방향을 지시하는 어떤 쪽이 좋을까요? 제품과 서비스는?
우선은 이 사실 지금 상당히 탄탄한 고객층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소매상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학습창고도 도매도 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부터 그 차분하게 18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분네들이 아마도 30대가 다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소비자층을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또 타당성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서 아마도 아이템을 선정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요즘에는 그 이제 하나의 그 공간이 꼭 책만 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복독방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거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엮어가는 그런 서점이 바로 지역의 동네 서점의 장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제가 어느 분야를 해라 하는 거는 여기서 좀 주제넘고 다시 한번 그 경험과 그 과거의 실적을 가지시고 그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아마도 분명한 자리가 어느 분야로 가면 좋겠다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나중에 또 한번 연결을 해서 만나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셨던 인터넷 서점의 홍보 방법에 대해서 김민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자신은 없는데 제가 한양문고에서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한양문고에서도 똑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만으로는 그 매출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다가 이미 시장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그 배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립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사실 도매도 하고 계시니까 그게 저희 쪽보다는 소매 위주로 하고 있는 한양문고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 서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보류하는 상태이고 지금 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년, 20년 지금 가까이 운영을 하시는 경험을 토대로 20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재오픈 이런 개념으로 그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한다기보다 지역 서점 원주시를 대표하는 지역 서점으로서의 변모하는 과정을 온라인 홈페이지로 구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양문고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블로그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사실상 구축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를 해서 그 안에서 강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행사 내용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 변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내에서 그런 거를 좀 활발하게 소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그러고요. 그리고 지역 서점에서 어떤 색깔에 맞춘 쇼핑몰이 아니라면 저희가 온라인 인터넷 서점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동네 책방들이 지역에서 10평 내외의 작은 동네 책방들이 그 동네 책방 색깔을 갖추고 있는 어떤 굿즈라든지 그 특성을 갖춘 어떤 책만 취급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랑 또 지역 서점의 중대형 지역 서점하고 또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은 이상 온라인 쇼핑몰은 조금 부담스러운 덩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또 방금 또 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덕방, 마을 사랑방 공간으로서의 가진 특징일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북새통이 갖고 있는 제가 그 유튜브 올리신 것도 사전에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충분히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력하셔서 마련을 하시면 좀 더 새로운 공간으로서 홍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셨더니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변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거고요. 정영진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바라봤을 때 북새통이라는 이 공간에서는요, 좀 새로운 좀 컨셉을 만들고 이제 독자적인 좀 색깔을 찾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뭐 지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는 없겠지만 한 10에서 15명 정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활동들을 이게 좀 사소한 일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대표님 하고 계시는 인터넷에 올리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그쪽에서 이제 어필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그 소개하시는 도서 소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선 좀 작은 일이라도 이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고객들과 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일들을 서비스하고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나중에 대표님한테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지금 뭐 온라인 홍보 방법이나 요 부분에 좀 권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북새통 안정환 대표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는 제가 네네. 그 원주 KBS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받고 올리는 거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도 지금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지금 지역 그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책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 아마 해서 유튜브로 해서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분들 책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지역에 좀 특화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연결점들 찾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앞으로 이제 서점 운영하실 때 이 오늘의 컨설팅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대표님 감사하고요. 우선 이제 함께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통적으로 그 질문이 왔었던 내용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 큐레이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서가에 책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북 큐레이션 관련한 서가 배치 이거 관련된 뭐 의견이나 팁이 있으시면 전문가들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 북크리에이션이나 뭐 서가 배치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요즘 일본 서점이나 국내 서점들이나 뭐 대형 서점들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표지가 보이는 방법의 진열을 다 지향하고 있죠. 그 부분이 어찌됐든 고객들한테 바로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북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맥락을 잘 이어서 해놓는 진열이 그 보편화돼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꼭 내가 이런 부분의 맥락을 잘 잊지 못했다 하시면은 사실 책으로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보면은 그런 맥락을 이어주는 내용의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나의 코너로 만드시고 작은 서점들 같은 경우라면은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인지하실 수 있게 작은 메모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미 많은 작은 서점들에서 쓰시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고객들이 왔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주실 전문가님 계실까요? 네.
한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독서 동아리 모임이나 그 북토크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독서 동아리가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여 개 정도 되니까 북크리에이션을 할 때 각 동아리에서 읽는 책들을 지금 계속 연속성 있게 저희가 진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독자들이 그 북크리에이션 돼 있는 서가를 지나가면서 아, 이런 동아리가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 인지를 하고 아, 이 동아리에서 이런 책을 읽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간 코너라든지 단순히 어떤 전문 명사가 추천한다기보다 아, 일반 이 지역에서 이런 동아리를 활동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공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활동과 같이 연계된 북크리에이션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 하시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그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도 서점들은 다 큐레이션 하고 있죠. 하루에도 수백 종의 그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내 점포에 그거를 진열하고 판매하니까. 그러나 현재의 동향은 현재까지는 서점들이 그 십진분류법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분야별로 섹션별로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맥락 중심이다 하는 얘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양사는 이쪽에 있고 뭐 다른 인문 쪽은 이쪽에 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왔다 갔다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어떤 제목을 하나 잡고 그 제목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적시다 그러면 군사다 그러면 역사 쪽에서도 관련되는 걸 한쪽에 다 모으고 심지어 만화까지도 문학책까지도 한쪽에다가 모아두면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거길 가서 사신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원스톱 쇼핑 가능한 그런 그 매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의 분류라든가 또 이런 걸 알아야 되지만은 또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상품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분야의 맥락적으로 그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또 이제 책이 진화합니다. 소비자들이 자꾸 키워지죠. 그래서 제가 점포를 열 때는 뭐 이런 나이대가 있었지만 한 몇 년 지나면 이분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가면은 책을 보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점에 속해 있는 소비자의 시장이 어떤 변모를 가지고 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매장을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책 자체만 큐레이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비자 그 지역에 어디까지나 봉사를 하고 구매하는 자가 가치를 가져야만 그 구매력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책의 또 효과겠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소비자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그것을 큐레이션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되는 동네 책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전문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심층 대상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층 대상자분께 그 전화 연결 시도해 주시고요. 그 사이 제가 다시 한번 그 의견 미리 주셨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점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금 3년 동안 서점 운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납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 뭐 지자체별로 서점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해서 지역 서점과 함께 이제 납품이 운영되는 곳들도 있긴 한데 또 서점 운영자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는 이제 답답함도 느끼시는데 이와 관련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신청자분 연결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에서 마그앤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그 시간 관계에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텐데요. 우선 도서관 납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영진 이사님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수원 지역의 그 도서관 납품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도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일부 이제 개정 법률안에 국회 통과가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서 보면은 지역 도서관에 이제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지역 서점이 이제 대형 서점하고 온라인 서점 이런 데하고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 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경기도 이제 지역 서점을 인증을 받은 서점 우선적으로 납품이 좀 예상이 되고요. 마그 앵그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서점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지역 서점 인증을 받고 있는 서점들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있는 그 안산 지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좀 수원까지도 가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이 좀 통과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던 사항을 이제는 좀 강제 사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 서점 쪽으로 일부 돌아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이 언택트 시대에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좋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발의한 사항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마그 앵그레에도 조금 더 기회가 좀 다가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재현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본 후에 또 신청자분하고 뭐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현재 안녕하세요. 납품을 뭐 질문해 주시는 거 보면 매장 판매는 잘 되시나 봐요. 예. 사실 서점이 이 매출을 올리려면 매장 가지고만 안 되죠. 그 장외 판매를 한다 그러면 크나큰 그 기대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서점이든지 장외 판매 부문을 강화하고 싶죠. 매출도 올리고 그리고 하나의 또 홍보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애로사항은 이 희망도서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과거에 관행상에 있었던 1년에 몇 차례 일괄 구매하던 그런 경향이고, 그러나 이제 정가제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져서 현재는 그 독자들이 신속하게 빨리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도서 중심으로 구매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은 20평이어서 그 다양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원 지역에 있는 좀 중대형 서점에 좀 열세일 것으로 분명합니다. 소비자들은 희망도서를 찾더라도 다양하고 새로운 책이 많이 있는, 그리고 빠른 도서, 빨리 책이 신간이 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기 쉬운데, 그런 면에서 열세인 것 틀림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도서관만이 아니다. 장외 판매는 뭐 지역 내에 그 지자체도 대상이 되고요. 초중고 또 관공서, 유치원, 기타 여러 일반 이 큰 기업체도 도서들을 구매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발품에 뭐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마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현재 어느 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만약에 납품을 더 많이 하시고 싶으면 희망도서를 널리기 위해서는 중대형 서점의 약점이 있습니다. 신간 위주로 깊이 있는 그 분야별로 깊이 있는 도서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도 좀 특화를 하셔서 그들의 약점인 깊이 있는 도서,
그쪽 한 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아마도 그쪽에 관계되고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그쪽의 희망 도서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점은 책으로 매장에서 승부를 해야 되니까 매장 판매 역시도 좀 그 이 전술 전략을 좀 통하셔가지고 이 소비자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최소한 100명의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로 운영해 주시면 뭐 납품과 매장의 판매가 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혜 실장님 의견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했던 파트가 사실은 납품 분야는 아니어서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현재 수원시 관내 납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실사 파악을 좀 정확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시 서점 연합회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아까 정현지 이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중에서 좀 지역 서점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편의를 좀 봐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고양시 도서관은 반드시 지역 서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조례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 서점들을 반드시 이용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요. 일부 대부분의 학교들도 페이퍼 컴퍼니보다는 지역 서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비교적 납품 상황은 지역 서점으로서는 조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규모의 서점들은 납품에 대한 아니 저렇게 규모가 작은데 납품이 가능하겠어? 몇백 건, 뭐 몇백만 원어치를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점은 어떤 특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납품 소개서도 일단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영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들끼리 동네 책방들끼리 연합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양문고가 초기에 그 납품 영업하는 데 있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 처음에 아파트가 새로 건설이 되면 반드시 요즘은 작은 도서관 그 아파트 내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특히 어린이 책을 필두로 한 이런 도서관 그 반드시 도서관에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는 마그앤 그레는 어떤 책들을 주로 특화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 책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으셔서 영업을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 공공도서관 말고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그 주소를 리스트업 하셔서 납품 소개서를 만드시고 지역 서점의 작은 동네 책방에서 이런 특화된 도서들을 갖고 있으니 작은 도서관에서는 특히 작은 서점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납품 소개서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원 마그앤그레 이유진 대표님 혹시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드려도 되나요? 예. 한 가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원도 지역 그 서점들에게 먼저 배분을 해서 납품을 저희가 사실은 2년째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획을 세워서 그 납품을 언제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제일 사실 좋은데 안정적이고 근데 지금은 그냥 도서관에서 연락 오면 바로 뭐 일을 착수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에게 뭐 올해 어느 정도 예산으로 마그앤그레에서는 이 정도를 구매할 예정이고 수원시 전체는 이 정도다 하는 게 그런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전문가 한 분이 대표로 답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재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흔히 입찰을 통해서들 했죠. 그러면 뭐 공고가 나고 그 공고의 일자 뭐 이것이 다 또 뭘 구매하는 리스트가 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다만 그러나 저희 서점하는 저희 컨설턴트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구매한다 하는 건 사실 지역별로 또는 또 도서관별로 그게 각각 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어떻다라고 기준을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장외 판매는 그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저 다리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회가 온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 또 뭐 어느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여러 군데 장외 판매 대상을 하시든지 간에 열심히 다니셔서 그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저희가 그 이렇다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유진 대표님, 그 오늘 이 컨설팅 내용이 추후 이 도서관 납품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사전에 컨설팅 상담 요청 주셨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셨던 이제 서점업 종사자분들께서 주셨던 질문이 있는데요. 책을 이제 공급받는 도매상이 교보문고나 웅진북센 이외에도 더 다양하게 도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는 질의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전해주실 전문가분 계실까요? 일단 현재 국내 송인 서적이 좀 부도 상황이어가지고 웅진 북센에서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들 쪽에서는요. 거기에 지금 교보문고가 도매 사업에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교보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뭐 교보문고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예스24 측에서도 작은 동네 서점들 위주로 지금 영업망을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접촉이 일부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보 북센 외에 예스24나 지역 총판들을 이용하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자본의 형성에 따라서 책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점을 뭐 새로 창업을 하시건 기존에 하시건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책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많으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뭐 저 지방에 있는 경주의 모 서점 같은 경우는 이 서점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결국엔 오히려 출판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가서 우리 책 좀 판매할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부분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서점의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또 출판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영진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한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예, 그러시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일부 순서로 서점업 기존의 이제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점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만 가지고 2, 3분 후에 또 이제 서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2부 순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은 닫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2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점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는데요. 미리 또 신청해 주신 신청자분 계십니다. 전화 연결 시도해 주실 동안 그 말씀해 주신 신청 사연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서울시 이제 영등포구나 마포구 쪽에서 이제 서점을 새로 창업하고 싶으신 분이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이 서점을 꿈꿔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점 투어를 하시다가 이 특색 있는 서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서점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셨대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서점은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은 그 책방이고, 그래서 인간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관계와 관련된 책을 관심이 계속 있으셔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서점이 수익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고려하실 수밖에 없어서 음료도 판매할 계획이시랍니다. 그래서 다른 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수익을 실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영등포구나 이제 마포구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영등포구에 대형 서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거대 자본하고 사실상 이제 경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금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 을 또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언 부탁드린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3번째 신청자분 전화 연결되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략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물레동이나 마포구에서 창업 준비 중이고요. 좀 지원 사업 있는 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다른 서점의 수익 실현 방안이 어떤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진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점 오픈하시려고 하신데 대단하신 용기를 가지셨구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서점들의 수익 실현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일본 쪽에 하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본 서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좀 성공적으로 그 매장을 지금 확장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도쿄 이케부쿠로에 보면 텐로인이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이 서점의 활동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동아리 활동과 이제 스터디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과 스터디 활동인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이제 츠타야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다면은 이 서점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넘어서 이제는 리딩 라이프의 제안이에요. 뭔가를 배운다라는 얘기죠. 함께.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사실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식의 보고이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은데 이 텐로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글쓰기, 또 그거를 확대해서 문학상 도전 이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행도 있는데 사전에 그 의뢰 주신 내용에 보니까 이제 뭐 생태 체험 그런 말씀하셨던 이제 생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사진 촬영 기술이라든가 또 뭐 함께 연극이나 영화 이런 거를 만드는 일 등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일인데 사실 이제 저희도 서점을 운영하다 보면은 한두 번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객들한테 크게 어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소멸성이라고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한 번 이게 그냥 그때 왔던 사람들한테만 잠깐 인식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잊혀져 버리고 또 더 힘든 거는 그 하나하나의 그 일들을 매번 모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2, 3개월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서점의 홍보 방법으로도 되게 좋고 또 그 사람들이 함께 서점을 꾸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들 그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뭐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책방과 이게 맥락이 좀 비슷할까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2,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일본의 그 서점이 제가 말씀드린 텐노인 서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명해졌던 게 그 일본인들 그 겨울 난방으로 쓰고 있는 코타지가 있는 서점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그 경주의 어서서 같은 경우는 이 종이약국 같은 그 특화된 서비스를 홍보를 해서 많이 어필이 되고 있죠. 동네 서점으로서 좀 대표적인 서점으로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다른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거대 자본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재원 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서점이 잘 안 된다는 거 아실 텐데 그래도 서점업계에 도전을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는데요. 거대 자본 얘기하시기에는 사실 좀 지금 창업 자금은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2천만 원은 지금 생각하시는 이 마포구나 뭐 이런 곳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임대료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보통 그리고 창업을 하는 거는 흔히들 문만 열어놓으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한 2, 3개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그 운영 자금도 함께 가지고 가는 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한 5, 6천만 원은 가지셔야 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꿈만 가지고 시행을 했다가는 도서도 사야 하고 또 뭐 이 약간의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창업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소기업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약 한 7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교육을 12시간을 완료하신 다음에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없는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이 저소득자에게는 햇살론이라고 하는 창업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등록을 하시고 1년 미만인 사람이 12시간의 창업 교육을 마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1년 거치하고 4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는 조건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서점으로 성공이 돼서 매출이 좋아가지고 있으면 이자나 원금을 다 갚아나갈 수가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거에 처음부터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뭐 동업자라고 그럴까요? 그 서점을 내시고자 하는데 가까운 분들 중에서 좀 그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사업자를 내시고 그 다음에 12주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소모되는데 이건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주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인터넷에서 한번 호소력 있는 이런 것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십시오. 엔젤을 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면을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떤 정보를 내건 간에 창업 자금을 꾸어서 한다기에는 사실 저는 그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물레동이나 신림동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워크숍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는데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 그 굉장히 좋은 분야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큐레이션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씩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4차 혁명이 그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인간성의 소멸이랄까 인간성이 그 조금씩 벗어나고 극도의 개인주의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인간관계 또 우울증 여기서 오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쪽 분야에 대한 특화를 해가지고 가는 분야는 상당히 좋은 차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자금이 딸리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뭐 현실적인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서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셨다고 봅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이제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혜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 선생님이 그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가끔 저도 그 지인분들이 너 그렇게 책 좋아하고 책방에서도 근무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건물주가 되면 하겠다.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저희가 모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여기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이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이 책방을 잘 꾸려가고 싶다라는 게 요 컨설팅 내용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책방 정체성에 맞는 독서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너무 잘 아시지만 반드시 조력자를 모집하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아무리 책방 규모가 작아도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서 모임이든 아니면 글쓰기 프로그램이든 함께하는 사람들 조력자를 반드시 모집을 하셔서 그게 친구가 됐든 아는 언니든 아는 오빠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빠지더라도 그분들과 함께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드리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 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제 서점 관련 지원 사업은 지금 컨설팅 받으시는 것처럼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매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서점 관련 지원 사업이 공고가 떠요. 그러니까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지역 서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특히 작은 서점 같은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그 연초에 항상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리 보시면 내년 되면 2021년에 2월엔 뭐가 있고 3월엔 뭐가 있고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만약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쯤 되면 공고가 뜰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작가회에서 지금 3년째 4년 차죠. 지금 그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서점하고 그다음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 작가분들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거의 구마다 문화재단이 있고, 그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히 지원 사업들을 많이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활예술적인 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이 공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지원서를 잘 쓰시면 소액이지만 뭐 이제 대관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뭐 다갑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면 이제 강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나 서울시 산하의 어떤 이제 재단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 보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김현수 선생님 궁금해하신 부분들 답변 드렸는데요. 사실상은 오픈하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다양한 그 지원 방법이나 정부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하시고 그 시점을 정하신 후 준비를 해서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 분 답변 들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어떠신가요? 네. 그냥 그런 문화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주는 동네로 자리를 잡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동네로 하는 게 나을지 의견 좀 여쭙고 싶어요. 네. 혹시 답변 어느 분께서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네.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문화 지원 사업이 엄청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네네. 것처럼 네. 그냥 그런 데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제가 관리하기 편한 동네, 뭐 출퇴근하기 편하다던가 이런 동네가 나을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은 서점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고 그 아까 또 우리 김민혜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 그 서점지원연합회라든가 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늘상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좋은 이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작가회의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지역의 거점 서점이라는 부분을 그 이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을 창업을 하신다면은 그 지역의 거점 서점이라는 부분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짧은 사업이 아니고 1년치의 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어차피 또 서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심야책방 같은 부분도 거의 뭐 반년 정도의 이런 주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면은 좋은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미리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어찌됐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수 선생님 오늘 이 컨설팅을 통해서 추 서점 창업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신청자분 소개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댓글 지금 소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에 서점을 즐겨 찾다 서점업을 겸해 사무실을 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의 규모에 따라 가늠되겠지만 서점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 기본으로 갖추면 좋은 입고 종류나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명 내외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정현지 이사님처럼 막 이렇게 전국 곳곳을 이렇게 책방을 탐험을 하진 않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양시 관내에 작은 서점들, 독립책방들 이렇게 좀 서점 조사를 좀 해봤는데 10명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사실 꽤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인 사무실까지 겹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작게 미닫이 문이 있거나 아니면 방이 있거나 이렇게까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컨설팅 문의하신 분처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무실하고 연결된 책을 준비하셔서 거기 책을 구비하시는 게 사실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규모의 책방에는 어떤 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답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손 선생님이 그런 어떤 북큐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더 이상 십진분류법으로 인해서 뭐 여기는 문학 뭐 이렇게 책을 더 이상 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방의 특성을 살린 특히 서점주, 책방 주인의 캐릭터가 잘 살아있는 책들을 고르셔서 그거에 맞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또 이제 독립 출판물도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단행본 말고 독립 출판물을 좀 비치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글쓰기 워크숍을 한다든가 나만의 책쓰기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작은 서점 같은 경우에는 대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있고 공간이 이제 우리가 카페 같은 공간은 다른 공간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근데 내가 이 공간은 한 3시간 정도 내가 편하게 내 작업실처럼 운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차피 동네 작은 책방에는 손님이 엄청나게 드나드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공간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영국에 갔을 때도 그쪽에 이제 작은 독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혜 실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답변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댓글 소통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4번째 심층 대상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신청자분하고 전화 연결 시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사연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점을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창업하는 과정에 2가지 고민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특정 분야의 빼어난 전문가가 운영하는 독특한 컨셉의 서점은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사전에 고민이 되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운영하고 싶은 서점의 컨셉은 가족 구성원 혹은 세대별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책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런 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 이력 좀 적어주셨는데요. 보니까 시민 기자단으로도 활동하셨고 학생 대상 체험학습 강사도 하셨고요. 독서 지도사
그리고 그림책 심리지도사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활동하고 연계해서 서점 컨셉을 좀 잡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다과나 차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다 말씀 주시면서 이제 혼자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다 보니까 카페를 두 가지를 다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음료를 기성품으로 진열을 해야 될지 캡슐 커피를 써도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이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모두 직접 경험해 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발전 시켜가는 것이 지금 가능할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신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컨설팅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경기도 양주시 옥정에서 10평 내외 작은 동네 서점을 준비 중인 신춘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부분이 서점의 컨셉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이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혜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그 컨설팅 신청서에는 본인이 전문서 개인의 어떤 특정 분야로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으시거든요. 콘텐츠 많이 갖고 계셔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진 서점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또 시민 기자를 하셨다고 하고 웹진이나 홍보지 만드셨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글을 쓰시거나 그다음에 홍보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서점 공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마을의 소식지나 마을 신문, 가족 신문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제로 그 파주에 그 점호 책방이라고 협동조합처럼 운영하시는 책방이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그 점호 책방에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 그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교화라는 마을 잡지를 그 신문 형태의 잡지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 출판단지가 있는데 출판단지에서 이 마을이 약간 비껴 있어요. 주택단지로 운영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얻고 있고 또 각자 어떤 분은 사진을 잘 찍고 어떤 분은 글을 잘 쓰고 또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또 어떤 분은 출판사를 1인 출판사를 하고 있고 이런 재능인 분들이 모여서 그런 잡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도 만약에 그렇게 책방을 운영을 하시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동네 신문, 동네 잡지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책방에서 오전이나 또 저녁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조력자 선생님 혼자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혼자서는 하기 힘드시니까 반드시 조력자랑 함께 운영을 하시기를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또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리더 역할만 계속하면 에너지는 언젠가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장이면 부반장, 그다음에 총무 이런 식으로 해서 3명 정도는 꼭 같이 조력자로 멤버를 모집하셔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정영진 이사님이 추가적으로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점에 뛰어드시니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아무튼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사실 없어진 서점인데 서점에 가서도 초창기에 가서도
꾸준하게 잘 유지하실 수 있는 서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뭐 저희 서점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서점들이 잘 자리를 잡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출판 문화계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늘상 새로운 서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첫 번째 질의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뭐 앞서 김민혜 실장님이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본 서점들의 특징이 이게 좀 아직도 올드한 면이 좀 많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 서점들도 많지만 또 그 최신의 서점에서도 컨셉 자체는 좀 올드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점 중에 하나가 뭐 시코쿠 섬에 있는 고치현이라는 곳에 츠타야 서점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서점 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대신 이 서점 같은 경우는 그 소식지를 특화된 서비스 형태로 해가지고 뭐 배송 서비스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이제 함께 그 자료를 넣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선생님의 능력에 봤을 때 이게 아마 잘 좀 부합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들고요. 또 그 말씀하신 그 서술하신 내용 중에 이제 체험 학습을 좀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 문화의 콘텐츠하고는 이제 좀 다르기는 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 곤충 체험 학습 같은 경우에 호응이 어마하게 높은 부분이 이런 체험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문화 이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시면 좋겠는데 뭐 사전에 강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지으셔가지고 그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의 그 지금 만드시려는 서점의 컨셉으로 좀 잡으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김민혜 실장님이 그 앞서 설명했던 점오 책방이라는 곳이 저도 적극 추천하는 서점입니다. 그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오픈하시는 곳하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점오 책방에 가시면은 아마 사실 서점인들이 착해요. 착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안 알려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나의 활동이 곧 다른 사람한테 전파돼서 함께 잘 어우러져서 활동하면은 서점 업계가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점오 책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앞선 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일본에 있는 텐론이라는 서점의 활동하고도 점오 책방이 되게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좀 좋은 서점을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로 좀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 커피나 음료 기성품 판매 혹은 캡슐 커피 판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재한 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당히 이 서점을 하시면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뭐 사실 어느 부분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자기가 했던 분야 그쪽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빠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자질과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점포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연극과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극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그거고 시나리오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꾸미느냐, 그다음에 관객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느냐. 뭐 이런 세 가지인데 우리 도서 서점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는 잘 그 고객이 들어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 상품을 꾸미는 것, 그리고 이제 즐겁게 들어와서 지내고 가실 분. 그래서 이 서점에 오면 다음에 또 들려와야 되겠다. 아, 참 재밌었다. 여기 오면은 뭔가 배운다.
뭐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서점이 미래 서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지금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건 자질이 다 여기서 흡수되고 그것이 나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음료나 이것은 지금 이제 워크숍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야를 가지실 때는 아무래도 뭐 마시거나 먹는 분야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거를 커피다 뭐 이런 거 기성품을 판매한다 뭐 이런 것은 조금 좀 요즘 말로 먼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주인께서 이 치마를 두르시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정성껏 데리는 커피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오시는 분들에게 더 신뢰도를 높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드는데 훨씬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커피냐 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테마나 이 모든 것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좋은 자질을 가졌어도 야 이거 괜히 만들었다. 시장이 아닌데 생각과 이것만 가지고 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뭘 잘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데 시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구상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걸 가지고 이 진행을 좀 해주면 하는데 서두르시지 말라. 사실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서둘러 만드셨다가 실망이 크시면은 자질이 정말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 기존에 오늘 여러 가지 나온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잘 꾸미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음료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혜 선생이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고요. 자금이나 이러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오늘 컨설팅을 요청하신 요 전분도 자금이 부족하신데 뭐 두 분이 만나셔서 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셔서 하시면은 뜻과 이것이 다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 두 분이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고 차나 이런 것은 독특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좀 비싸지만은 어쨌든 주변의 환경에 걸맞는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분들에 맞는 도서를 하시면 돼요. 언젠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서점이 이 업종과 이제 결부시키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서점이 꼭 책만 가지고 있는 곳이 서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장원이다. 그럼 요즘에 남성들도 가는데 미장원에 가시면은 뭐 대부분 이제 여성 잡지들을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벽면 같은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책을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외국에 가면은 뭐 식당에서도 책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이 차가 들어와 있는데 딜러숍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뭐 고급 차가 판매하지만은 거기 일면에다가 책을 진열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아까 큐레이션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딜러다 그러면 자동차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남성들이 좋아하는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 자동차 정비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큐레이션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꾸며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보면은 어떤 오시는 사업에 하는 대로 다른 음료나 이런 것은 가능한 대로 구색을 맞춰서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안 하실 경우에는 뭐 순전히 정말 책만 가지고 승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영진 이사님께서 한 가지 더 답변 제가 주시기 좀 바랍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내 서점들의 동네 서점들의 좀 형태를 보면은 사실 많이 일본 서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배우고서 그 형태를 유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일본 서점들은 지금 음료 판매를 넘어서 지금은 식사까지도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개별 독자적으로 아예
독특한 그 요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서점의 특징으로 이렇게 함께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거고요.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캡슐 커피 판매에 있는데 이 부분은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대동서적이 10여 년 전에 요거를 해봤는데 캡슐 커피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크게 어필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치마 두르시고 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춘열 선생님 그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되셨을까요? 네, 그 좋은 정보랑 이렇게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답변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추후 그 서점 창업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질의 남겨주신 내용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림 선생님께서 댓글로 질의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서점이 한 지역을 대표하고 마을 주민과 공동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도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관계로서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지역의 공동체와 서점이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지점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실 텐데요. 이 질문에 혹시 의견을 전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서점을 창업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서점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근데 이제 한양문고에서 제가 일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이제 업무 파트가 투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커다란 관계를 맺는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제가 이제 작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소규모 동아리나 아니면 이제 문화 강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님이 어떤 이제 뭐 시에서 관련된 어떤 업무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어떤 이제 좀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다음에 저한테 토스를 해줘요. 그럼 저가 이제 실무자로서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은 이제 뭐 그 공동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의 관계를 맺으시면 그 단체들과 지역 서점이 어떻게 협업해서 그거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한양문고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지역 서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런 사랑방 역할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강실 하나 만들자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결국 그 공간이 매개가 돼서 지역의 어떤 사랑방 역할 뭐 그렇게 변모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점을 운영을 하시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규모를 좀 확장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단순히 사람 많이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이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관계를 맺어서 지역 서점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같이 접점을 찾아서 뭘 해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지적해 주신 분하고 부분이 같이 돼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지역 서점 이 정체성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질문
지금 질문하신 것이 현재 미래 우리 서점들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독서가 인구가 자꾸 줄고 뭐 교육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높아지고 해서 떨어지지만은 저희가 그 서점의 역할이 바로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가치를 높여주느냐,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동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 지자체나 서점이 있다면 아주 이건 뭐 우리의 미래의 서점의 그거를 그 보여주는 그런 그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분야를 어디 가서도 좀 얘기도 하고 또 지자체에 뭐 기회가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그 비는 공간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대답은 누가 와서 이 제안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거 보면은 우리 서점 주인들이 너무 서점에만 매달리고 이런 것을 활동을 덜 하지 않나 이런 건데, 아까 큐레이션이라든가 뭐 외판이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집대성되는 하나의 그 구심점이 될 거로 봅니다. 아마도 구청에 이 종합적인 효과를 내려면 역시 이제 지자체에 가시면은 복지과 같은 데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와 협력을 구해가지고 이 비는 공간을 최대한 서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서점의 존재, 가치,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할 일, 뭐 이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정말 좋은 질문이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현재 뭐 우리 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아마 협조가 굉장히 있을 걸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지역서점 맞춤형 컨설팅 진행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말씀 주신 부분들은 해당 서점이 신규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컨셉을 갖추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공간을 재구성해서 재컨셉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이나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서점이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서점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오기 때문에 대형 서점들이 왔을 때도 지역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점을 바라보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각 지역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장기화되면서 점점 지금 힘든 시기들 다들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부분들 토대로 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면은 추후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 서점의 날을 기념해서 지역 서점 맞춤형 컨설팅 진행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컨설팅에 도움 주신 지역 서점 전문가 세 분, 손재현 의원님, 정영진 이사님, 김민혜 실장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사전 질문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심층 컨설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한주리 교수였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